불을 끌어당기는 글쓰기 부아씨. 누적 조회수 500만 화제의 네이버 블로그 운영자. 좋은 회사에 들어가 임원이 되는 것만이 성공의 유일한 방법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허리 디스크와 공황 장애로 건강을 잃고 나서야 회사에서 버티는 것만이 정답은 아니다 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때부터 경제적, 시간적 자유에 대해 고민, 그 과정에서 깨달은 부와 성공에 대한 인사이트를 블로그에 매일 아침 기록. 회사만 다니다 인생을 끝낼 것인가? 나도 내 인생을 한번 바꿔봐야겠다. 나는 허리 디스크로 입원한 적이 2번이나 있다. 첫 번째는 힘들었고 두 번째는 지옥이었다. 두 번째 허리 디스크가 터졌을 때 의사는 내게 다시는 걸을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말을 했다. 그만큼 심각했다. 진짜 그렇게 되면 너무도 큰일이다. 내가 노동을 하지 않으면 아내와 두 아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없다. 잦은 야근, 술자리 때문에 내가 이 병에 걸렸는데 다시 잦은 야근과 술자리를 해야 하는 회사에 가지 않으면 돈을 벌 수 없다는 사실이 나를 괴롭게 했다. 통장에는 100만 원도 채 남아있지 않았다. 나는 무력감에 분노가 치밀었고 조금 지나니 스스로에게 화가 나 며칠 밤을 울며 지냈다. 그리고 다시 며칠이 지나니 마음이 차분해졌고 어느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노트에 적어보기 시작했다. 신기했다. 쓸면 쓸수록 내 마음이 평온해지고 내가 목표해야 하는 것이 명확해졌다. 그때 글쓰기가 나에게 주는 마법을 경험하기 시작했던 것 같다. 병원에서 태어난 이후 나는 회사로 복귀. 그러나 틈틈이 독서 글쓰기 하기를 시작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회사와 집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으로 살고 싶지 않았다. 글쓰기를 하면서 좋았던 것은 공짜라는 점이다. 또 글쓰기를 하면서 회사에 국한된 인간관계를 넓힐 수 있었다. 나 자신에 대해 더 잘 알 수 있었고 온라인 글쓰기는 자기 개발에 가장 큰 도움이 되었다. 글쓰기의 가장 큰 혜택은 역시 온라인 명함이었다. 나는 이제 회사를 다니지 않는다. 회사에 다니지 않아도 될 만큼 충분한 현금 흐름을 이미 온라인 명함을 통해 만들고 있다. 오히려 내가 회사에 다닐 때 만나던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더 많은 돈을 더 짧은 시간에 벌고 있다. 그리고 마음만 먹으면 지금보다 더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나는 회사에 다닐 때보다 몇 배는 행복하다. 내가 늘 생각하는 것이 있다. 누구나 할 수 있고 대단한 재능이나 재능이 필요하지 않다. 나도 했으니 당신도 할 수 있다. 회사에서 이사, 상무 등 임원으로 승진하는 사람은 1%도 되지 않는다. 대기업일수록 더더욱 그렇다. 언제까지 당신의 그 작은 가능성에 모든 것을 걸고 있을 것인가? 아무도 나를 책임지지 않는다. 우리는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단 1%도 성공할 가능성이 없다. 유영만의 청춘 경영. 좋은 문장을 수백 수천 개를 수집하다 보면 신기한 현상이 생긴다. 어느 순간 나의 생각을 적고 싶어진다. 나는 나만의 세계를 가지고 있다. 나만의 경험을 가지고 있다. 나의 세계와 경험이 좋은 문장을 만나 순간 나만의 문장이 만들어진다. 그러면서 이제 나의 문장을 기록하기 시작했다. 솔직히 말하면 이 문장들이 나만의 문장인지도 모르겠다. 좋은 문장이 나의 기억 속에 남아있다가 나의 세계와 만나 만들어진 문장이기 때문. 진짜 재능은 자신의 힘을 믿는 것이다. 내가 할 수 있다고 수시로 되뇌어야 한다. 그러다 보면 원래 할 수 없었던 일도 해내게 된다. 둘째, 그냥 하자. 아무 생각 없이 하자.
실력은 남고 감정은 사라진다. 일단 시작하면 없던 실력도 생긴다. 셋째, 나는 힘들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한다. 이번엔 얼마나 성장하려고 내가 이렇게 힘들까. 넷째, 사람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신을 합리화하기 위해 타인의 노력을 깎아내리고 세상을 탓한다. 하지만 그렇게 살면 정작 자신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다섯째, 앉은 자리를 바꾸지 않으면 새로운 풍경을 볼 수 없다. 주변 환경을 탓할 시간에 내가 있는 환경을 바꾸자. 환경을 바꾸지 않으면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 여섯째, 기분관리도 능력. 스스로 기분관리를 하며 나를 좋은 쪽으로 차별화해야 한다. 특히 아침의 기분이 중요하다. 아침의 기분이 하루를 대하는 태도가 되고 하루의 태도가 모이면 인생이 되기 때문. 일곱째, 결국 계속 걸어간다면 도착하게 되어 있다. 끝나지 않는 길이란 없다. 길 위에 올라선 자는 계속 걸어야 한다. 여덟째, 작게 시작해야 내가 쉽게 받아들일 수 있다. 무엇이든 쉽게 시작해야 이룰 수 있다. 아홉째, 매일매일을 이겨낼 수 있는 정도가 꿈을 사랑하는 정도. 꿈에 눈이 멀어야 한다. 꿈에 내 가슴이 두근거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한 번 사는 인생 아닌가? 10번째, 꿈은 크게 가져야 한다. 설령 깨져도 그 조각이 크다. 11번째, 생각이 길면 용기가 사라지는 법. 무엇이든 시도하면서 수정해가는 것이 좋다. 생각과 행동의 간격을 좁혀야 한다. 12번째, 누군가의 반대나 저항을 받고 있다면 이렇게 생각해도 좋다. 내가 정말 근사한 것을 하고 있구나. 13번째, 시련을 두려워하지 말자. 살면서 마주하는 크고 작은 시련들이 사실은 우리 인생의 선물이다. 14번째, 주변의 성공에 기죽지 마라. 부러워하지 마라. 인생에서 성공이란 언제 이루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지속할 수 있냐의 문제이다. 나의 성공을 차곡차곡 쌓아 올리는 것에 집중. 15번째, 50세가 되지 않았다면 아직 인생의 전반전을 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자. 악플을 대하는 자세. 악플에 대항해서 하고 싶은 말이 있겠지만 무대응하는 것이다. 버나드 쇼가 한 말. 돼지와 씨름하지 말라는 것이 내가 오래전에 깨달은 교훈이다. 돼지와 씨름하면 나도 더러워진다. 게다가 돼지가 그걸 좋아한다. 두 번째, 모든 사람이 같은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하는 것이다. 위대한 개츠비의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한다. 내가 지금보다 나이도 어리고 마음도 여리던 시절 아버지가 충고 하나를 해주었다. 그 충고를 나는 아직도 마음속에 되새기곤 한다. 누구를 비판하고 싶어질 때는 말이다. 세상 사람들이 다 너처럼 좋은 조건을 타고난 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하도록 해라. 내가 자주 쓰는 방법인데 악플이 등장하면 그냥 내가 더 잘 되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네 번째, 좋아하는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이다. 다섯 번째, 나의 정체성을 만드는 것이다. 여섯 번째, 함께 가는 사람들을 만드는 것이다. 항상 겸손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늘 남에게서 배우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쓰기를 시작하는 것이다. 나는 많은 사람이 온라인 글쓰기의 재미와 가능성을 알게 되었으면 좋겠다. 누구나 할 수 있다. 평범한 회사원이었던 나도 4년 전에 글쓰기를 시작하면서 소위 인플루언서 블로거가 되었고 X, 인스타그램, 스레드에도 매우 알려진 사람이 되었다. 당신도 할 수 있다. You can do it. 본질이 가장 중요하다. 난 온라인 글쓰기에 있어 본질이 80%, 기술이 20%라고 생각한다. 나눔의 핵심은 사랑이다. 나의 글을 통해서 생각을 나누는 것이다. 내 글에 달린 댓글을 통해 생각을 나누며
타인의 글에 공감과 댓글을 다는 것. 온라인 글쓰기는 결국 나의 사랑을 담은 생각을 글로 풀어내어 사랑과 신뢰와 존경과 불을 만드는 활동이다. 최부잣집은 돈에 대한 욕심을 줄이고 주변을 돌보았다. 이를 통해 돈을 넘어선 사랑을 얻었다. 사람을 얻었다. 그렇다면 최부잣집은 진정한 부자인가? 그렇다. 돈을 넘어 사람을 가진 사람이 진짜 부자인 것이다. 그런 사람에게 더 많은 부가 모이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이치이기도 하다. 어쩌면 우리는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기 위해 태어났을지도.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바로 사랑을 주고받는 것. 인생을 가장 가치 있게 사는 사람은 사랑을 먼저 줄 수 있는 사람. 우리가 글을 쓰는 것은 바로 사랑을 전달하는 것. 사랑을 전달하면 사람을 모으게 되고 사람이 모이는 것은 결국 불을 끌어당기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날이네요. 오늘 하루 잘 살아내시고 다음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